55세 은행 임원, 화려한 커리어 뒤 은퇴 연락 끊긴 동료와 텅 빈 일상. 서론 화려했던 삶, 그리고 찾아온 공허함. 55세. 한창 일 잘 나갈 나이에 은행 임원으로 정점을 찍고 은퇴한 당신. 수십 년 동안 회의실을 누비며 숫자와 사람을 다루고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그 이름. 그런데 은퇴 후 몇 달, 아니 몇 주 만에 전화기는 조용해졌고 동료들은 연락 한 통 없이 멀어졌다. 카톡 단톡방은 이미 나가졌고 명함에 박힌 화려한 직함은 이제 무용지물.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내가 누구였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지만 현실은 텅 빈 일상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다.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은퇴한 이들이 겪는 공통된 충격, 바로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이다. 우리는 일을 하며 쌓아온 관계와 역할이 영원할 거라 믿지만 은퇴는 그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준비 없이는 끝없는 공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글은 은퇴 후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그 문턱을 넘었든 이 이야기가 공감과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본론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은퇴 후 삶의 충격적인 실체.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일상, 관계, 심지어 자아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전환점이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더 크다. 왜? 그들은 조직에서 누군가로 인정받던 삶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은행 임원으로 30년을 달려온 55세의 김 부장님을 떠올려 보자. 그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며 팀을 이끌었고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그런데 은퇴 후 그의 일정은 텅 비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고 가족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줄 몰랐어. 통계적으로도 은퇴 후 첫 12년은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 가장 힘든 시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40%는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직장에서의 역할이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돼 있어 그 상실감은 배가 된다. 은퇴는 단순히 돈가 아니다. 당신의 시간,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2. 은퇴 준비 돈만 있으면 될까?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정, 맞지? 물론 돈은 중요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저축까지 잘 쌓아놨다면 생활비 걱정은 덜할 거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텅 빈 일상을 채울 수 없다. 2024년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70%가 돈보다 시간이 남아도는 게 더 문제라고 답했다. 은퇴 후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으면 돈이 많아도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 직장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에 기반한다. 당신이 더 이상 임원이 아니면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진다. 그러니 은퇴 전부터 직장 밖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모임 같은 것들 말이야. 둘째, 취미와 자기개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셋째, 심리적 준비. 은퇴는 정체성의 위기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건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당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과정이야. 3. 실제 사례.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한 사람들. 이론만 말하면 좀 심심하니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재설계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독과 공허를 이겨냈고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었다. 사례 1. 58세 최전무, 지역사회로 돌아가다. 최전무는 58세에 대형은행의 지역 본부장으로 은퇴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언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은퇴 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금융 교육을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 덕분에 돈을 아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은행에선 숫자를 다뤘지만 여기선 사람을 다루는 게 더 의미 있어. 지금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 전무의 성공 비결은 은퇴 전 준비였다. 그는 은퇴 2년 전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에 연락을 취했다. 은퇴 직후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다. 그는 또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냈다. 가족이 내 첫 번째 커뮤니티야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아내와 함께 요리 교실도 다니며 부부 관계를 돈독히 했다. 사례 이 56세 박상무, 취미로 제2의 인생을 열다. 박상무는 56세의 증권사 임원으로 은퇴했다. 그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에 힘들어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그냥 멍하니 TV만 봤어.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목공 영상에 꽂혔다. 그는 동네 목공소에 등록해 가구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1년 만에 손주에게 줄 작은 책상을 만들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지금 그는 지역 장터에서 직접 만든 가구를 팔고 인스타그램에 작업 과정을 올리며 5,000명 넘는 팔로워를 모았다. 박상무의 이야기는 취미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목공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됐다. 내가 만든 가구를 누가 사가면 임원 때보다 더 기뻐. 그는 또 은퇴자들에게 조언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겨. 그의 취미는 단순한 여가 이상이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 도구였다. 사례 3 60세의 이사장, 배움으로 새 출발하다. 이 사장은 60세의 중견기업 CEO로 물러났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좀 쉬어야지 했지만 한 달 만에 따분함에 시달렸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역사 강의를 듣게 됐다. 젊었을 때 역사 공부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 그는 강의를 듣다 역사 관련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2년간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고 결국 지역사에 관한 책을 잡이 출판했다. 비록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그는 말했다. 내가 뭔가를 남겼다는 게 중요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이 사장의 사례는 배움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또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지. 4.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천적 조언.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찾았다면 바로 준비와 행동이다. 은퇴는 갑작스럽게 닥치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정리해봤다. 은퇴 전 5년부터 계획 세우기.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미리 리스트업 해봐. 취미, 봉사, 여행 뭐든 좋아. 그리고 은퇴 전 12년은 그걸 조금씩 실행해봐. 예를 들어 봉사를 하고 싶다면 주말에 짬을 내서 관련 단체에 참여해보는 거야. 직장 밖 관계 만들기. 회사 동료는 좋은 친구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엔 그 관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동호회, 종교 모임, 지역 단체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작은 커뮤니티라도 괜찮아. 작은 목표 세우기. 은퇴 후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신 하루 30분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긴다. 가족과 대화하기.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서로 기대가 다를 수 있어. 미리 배우자나 자녀와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봐.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같은 구체적인 바람을 나누는 거야.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 건강해야 취미도 봉사도 할 수 있다. 5. 은퇴 후 삶의 의미 찾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다. 하지만 그 챕터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누군가는 지역사회로, 누군가는 취미로, 또 누군가는 배움으로 새 길을 찾았다.
중요한 건 당신만의 의미를 찾는 거다. 내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나? 라는 질문을 던져봐. 그 답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이끌어줄 거다. 은퇴 후 공허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힘도 당신 안에 있다. 동료들이 연락을 끊어도, 직함이 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론 당신의 은퇴, 어떤 스토리로 채울 건가? 55세 은행 임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화려했던 커리어, 바빴던 일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찾는 건 우리의 몫이다. 최 전무는 지역사회로, 박 상무는 목공으로, 이 사장은 배움으로 그 소리를 찾았다. 당신은 어떤 소리를 찾고 싶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이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질 거다.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어떤 스토리를 쓸 건지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봐.